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음주운전 범죄를 저질렀다면 약식 기소 처분이 내려지기를 가장 고대하실 텐데요. 약식 기소란 사안이 간단하고 피의자가 저지른 혐의가 중하지 않아 금고, 징역보다는 벌금형으로 간단히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공판 절차 없이 약식 명령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거나 초범일 경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건에 대해 가벼운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형량이 높아졌다고 하였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라면 주취운전에 해당하고, 0.03 이상에서 0.08% 미만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1년 이하의 강제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0.08에서 0.2% 미만이라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0.2%가 넘는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하였죠. 이때 대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교특법이나 특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약식 기소를 기대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고,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으므로 주취운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약식 기소가 아닌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어린아이를 사망하게 한 사건이 많이 보도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스쿨존 교통범죄에 대한 형량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지만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양형 기준에 따라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어린아이를 치면 약식 기소 벌금형이 아닌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알코올 농도 0.2% 이상으로 운전하여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이 판시될 수 있다고 하였죠. 또한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최고 15년형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주취운전하였다면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타인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판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식 기소 처분을 기대하고 있다면 사건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죠. 먼저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논리정연한 변론과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 정상 참작이 필요한 사유, 차량 매각,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등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야 합니다. 이때 대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야만 약식 기소 처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죠. 해당 죄목의 경우 형사처분 외에도 자격정지 또는 면허 취소 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공무원의 경우 해임,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로 인해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긍정적인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양형 요소를 준비해야 하며 지인, 가족들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주취운전의 경우 법률이 계속하여 개정되기 때문에 법률 조력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2회 이상의 재범이나 피해자에게 상당한 상해를 입힌 경우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상황에 따라 다른 방향의 조력을 통해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죠.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혁 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또다시 주취운전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귀가하던 중 다른 차량에 충격을 가하였고 피해자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2명의 피해자 중 1명은 합의하였지만 나머지는 상당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기혁 씨는 약식 기소를 기대하였지만 해당 사건을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었다고 합니다. 기혁 씨의 경우 이미 전력이 있었고 이번에는 피해자까지 발생하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다고 하는데요. 법률 대리인은 우발적인 음주운전이라는 점, 평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한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더불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기혁 씨에게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경우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이유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기혁 씨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법원은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하였는데요.
약식 기소 벌금형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식으로 재판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명확한 준비로 대응해야 합니다. 해당 사례는 엄중한 형량이 적용될 수 있었지만 전문 변호인의 역량으로 긍정적인 처분이 내려진 사례라 볼 수 있는데요.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혼자 준비하기보다는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과도한 벌금으로 약식 명령이 내려졌다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벌금 감형을 호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감정적 호소보다는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 한다고 하였죠. 사건 경위, 피해 정도 반성하는 태도, 경제 상황 등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여 선처를 호소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정식 재판을 진행하여 벌금형 액수가 낮아지거나 집행유예 등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사안을 확인하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단속을 강화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주취운전은 잠재적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본죄의 경우 폭넓은 적용 범위를 인정하여 엄중한 형량을 판시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올바른 솔루션을 준비할 수 있는 법무법인 AL의 조력을 받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단의 이미지를 누르면 AL 소속 전문 변호사와 즉시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